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포실리스 PCVM. 제가 어디 가서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지금 몸에 있는 것 중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애트리가 개발한 기술을 들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루에 3번 이상은 애트리가 사용한 기술을 쓰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국내보다 사실은 해외 나갔을 때 야 니네 기술 최고인데? 야 니네 이것도 되냐?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가 사실 제일 뿌듯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농축산진흥화연구센터장을 하고 있는 김세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계신 센터랑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외부에서는 애트리라는 이름으로 사실 더 잘 알려져 있고요. 과거에는 통신원이나 반도체,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된 거를 통해서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국가에서 출연한 연구소입니다. 우리 센터는 농업 분야, 축산 분야, 수산 분야, 또 그리고 환경 분야의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그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그런 센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센서, 데이터, 그 다음에 IoT 플랫폼, 디지털 트윈 플랫폼과 같은 어떤 플랫폼 중심의 연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IT 없이 관련 분야 산업의 발전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소위 농업 선진국인 나라들, 그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IT 기술을 사실은 한국보다 더 먼저 계속 기술 개발을 해 왔었고요. 그런 거의 대표적인 분야가 사실은 정밀농업, 정밀축산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짧게는 30년 이상, 40년 정도의 역사를 외국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한국은 약간 후발주자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현재인데, 현재는 제가 체감하는 수준으로도 기술 격차가 줄고 있다는 거를 저는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해외의 그런 유명한 컨퍼런스나 학회나 이런 데를 실제 가보면 예전에는 저희가 시도조차 못했던 것들을 한국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들과 이미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농축수산 쪽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력은 아니었지라도 절대 포기를 못하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특히 애트리 같은 경우는 IT 기술에 또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 그분들이 농축수산 쪽엔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평소에 연구소에 있지만 기업이나 또는 스타트업 같은 심지어 학생들도 찾아와서 저한테 자문을 가끔씩 하는데,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IT 기술 가지고 농축산업에 적용하는 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첫 번째,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창업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사실 컨설팅 식으로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사실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 때로는 기술적으로는 상태가 괜찮은데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시장이나 그런 이해가 부족해서 막상 창업을 해놓고 보니 제품 팔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제가 일단은 컨설팅을 좀 해드리는데, 일단 접근성 얘기를 먼저 해보면, 질병이 한번 들어오면 농장은 자기가 걸고 있는 거에 사활을 걸고 하기 때문에 일반 창업하는 기업이나 조그만 기업들이 가서 나 이런 거 기술 테스트 좀 해보고 이런 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은 농장주는 대부분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에 대한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분야이긴 해요, 확실히.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접근성인데, 이게 이쪽은 대부분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 IT 기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고 돼지를 사실은 잘 알아야 IT 기술을 갖다 붙이는데 한쪽만 아는 거예요, 대부분은. 축산하시는 분들은 IT를 잘 모르시고,
IT 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축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접근했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는, 사실 쉽지 않은 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고 너무 안 되는 거냐? 사실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상황에 따라서 IT 기술보다 좀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IT 기술은 잘 생각해 보면 누구랑 경쟁해야 되냐면 MS, 구글 뭐 이런 그런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템만 사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농축산 분야는 물론 그런 이쪽에 있는 굉장히 대기업도 있지만 작은 시장도 사실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경쟁력 그리고 현장의 경험과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충분히 창업도 가능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개발하신 그 트리플렛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리플렛은 이제 차세대 축산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만든 이름이고요. 트리플렛은 새쌍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새쌍둥이는 예를 들면 사람과 동물과 환경은 하나다라는 약간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과 복지와 지속이라는 그런 또 의미도 있어요. 그다음에 트리플렛은 뒤에 원래 트리플렛 스페이스라고 해서 트리플렛 S, P, A, C, E 해서 크게 5가지 기술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트리플렛 S는 차세대 축산 플랫폼이라고 해서 공기 재순환 방식을 제공하는 축사 플랫폼을 이야기를 하고요. 트리플렛 P는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이제 플랫폼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트리플렛 A는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실제 농가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트리플렛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렛 C는 동물복지 인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인증할 수 있는 농가용 또는 정부용 그런 프로그램을 의미를 합니다. 트리플렛 E는 세이프 아이라고 해서 소위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돼지나 환경을 24시간 감시를 통해서 질병을 미리 감지하거나 돼지 행동 분석을 통해서 환경을 감지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계속 24시간 바라보는 눈과 같은 이. 그래서 크게 5가지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을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힘든 점들 뭐 아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많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일 어려웠던 거는 농가 설득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농가에다가 우리 에너지 한다고 뭐 이렇게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요. 농가 안 됩니다. 이거 공기재순환 시스템은 농가의 벽을 허물어서 설치한 거예요. 완전히 시스템을 바꾼 거라 농가 절대 안 됩니다. 안에서 카메라 달고 우리가 또 외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질병 문제 때문에 엄청 네거티브해요. 그러면 뭐 처음에 출입도 말도 못할 정도예요. 뭐 이런 현장 문제 또 하다 보면 농장장이 몇 번 바뀌었는데 뭐 이제 처음엔 된다 그랬다 안 됐다 뭐 이런 문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쌌는데 중간에 에러 나서 안 되는 문제, 현장에 센서 왜 툭하면 고장 나니까 안 되는 문제, 뭐 문제 엄청 많죠. 그래서 시행착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이야 이제 농장주하고 어느 정도 친해져서 우리 뭐 시험할게요 그러면 뭐 우리는 일단은 방역만큼은 우리 때문에 질병 생겼다는 얘기가 듣기 싫어서 사실 가서 엄청 철저히 하거든요. 거기 일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내 생각에는 100배 정도 더 철저히 할 거야. 심지어 다른 농장 혹시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정도 틈을 두고 들어놓게. 뭐 이 정도로 제가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신뢰가 쌓이는데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래 하셨네요. 역시 현장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엄청 이제 고생을 하시면서 만든 기술이라 되게 애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나는 이게 근데 고민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기술 개발한 게 의외로 업체가 가져가서 사업하기에 쉽지 않대요. 그래서 왜 쉽지 않은데 그랬더니 난이도가 좀 있어서 기업이 가져가서 자기네가 개발자가 별로 없다는 거야.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개발자가. 우리 같은 경우 기술 이전을 하면 기술 교육도 별도로 시켜줘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개발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라고 해서 다 알려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가 이거 수용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죠. 또 안타까우실 때도 있겠어요. 네, 안타까워요. 맞아요. 되게 가능성이 훨씬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우리 해외에서도 사실은 관심이 좀 더 많아요. 해외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에 있는 연구소들인데 연구소에는 절대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고민이 좀 있죠.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직접 궁금하네요. 저희 연구소는 영리 기업이 아니라서 저도 사실 되게 안타까운데 국가가 만든 연구소예요. 국립연구소라 영리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싸게 기술을 공급하는. 그래서 기술을 가져다가 기업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면 되는 형태로 해요. 물론 제가 회사를 관두고 나가서 창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대부분은 그걸 기업한테 다 오픈하는 하게 돼 있어요. 좀 그게 안타깝네요. 차라리 국가에서 조금 더 해서 직접 운영을 하면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특히 1차 산업 쪽은 농축수산 다 마찬가지인데 해외에서 1차로 국가 지원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요. 그 기술 개발을 이제 각 기업들이 가져가서 발전시키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 D램 개발할 때 D램 최초 누가 개발했죠?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그때. 근데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은 뭐 우리보다 훨씬 낫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해가는 형태고요. 이게 사실 출연자의 역할이거든요. 정부출연연구소는 기술 개발을 해서 기업을 또 도와줘야 되는 측면, 또 기업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도 고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당분간은 뭐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에 디지털 트윈 관련된 기술,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메타버스 연결하는 그 메타버스 하나에 디지털 트윈이 들어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그 트윈은 현실하고 가상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차 산업 쪽에 농축수산 쪽에는 현장하고 그거를 실제 가상화된 환경하고 뭐 IoT 기술이나 여러 가지 통신 기술도 실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에 사실은 좀 최근에 관심이 많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도시농업 쪽, 원예 쪽 같은 거, 우주농업 쪽, 뭐 이런 것도 지금 좀 관심이 좀 있고 이게 그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것인지. 못하기 전까지는 계속 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이 농업 쪽에서 필요한 이유는 인풋으로 넣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예요. 소위 변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그 변수를 다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 많은 변수들을.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쓰는 게 사실은 되게 많고요. 그래서 계속해서도 농축수산 쪽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고 또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쪽의 기술 개발을 계속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애트리 같은 경우는 정부출연 연구소다 보니까 기업이 하기 어려워하는 것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뭐 이런 쪽에 좀 중점적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